여기서 보시게 되면 내용 컨텐츠를 먼저 틀을 항상 어느 단원이 되었건 간에 틀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져 있는데 첫 번째 나온 단어를 보게 되면 일단 비활성 기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반드시 같이 끌고 들어가야 되는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아이. 그 다음에 비활성 기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 정리만 뚱뚱 뭐 말들이 되게 많아. 그런데 그 그림 있죠? 그림. 우린 그림이라고 하지만 과학에서는 전자 배치라고 하는, 그래서 동글뱅이 하나 있는 거, 동글뱅이 두 개 있는 거, 동글뱅이 세 개 있는 거, 얘가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념 잡아주셔야 되고, 이게 첫 번째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그 페이지 밑으로 보게 되면 뭐가 나와 있냐면 양이온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음이온이라는 말. 얘는 아는 친구들도 있고 낯선 친구들도 있는데, 얘는 아는 친구들은 그냥 수업 시간에 외운다고 생각하시고요. 낯선 친구들은 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라고 생각. 그래야 정신 건강에 좋아. 왜냐면 이런 성적과 점수와 실력과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니까 알아가 아니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것고 문제를 푼다가 아니라 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문제를 푸는 거지, 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잊지 마. 그러니까 기본적인 영어 단어 같은 거야. 필수 단어. 모르고 출발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이온결합. 이온결합을 어떻게 하는지랑 그 다음에 이온결합의 성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가 나오냐면 공유결합. 공유결합에 또 누가 나와? 성질이 나와져요. 그런데 살짝 이거를 이렇게 해볼 테니까 틀을 잡아주세요. 어떤 거냐면 양이온, 음이온 이면 이온 결합에 대한 이야기고요. 요거를 다른 펜으로 얘를 묶어서 음이온을 이렇게 동그래서 얘를 끌고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면 공유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살짝 여기에 끼리라는 단어를 살짝 껴줄게요. 그러면 음이온 끼리 결합한 걸 공유 결합.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 걸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단원에서 이온 결합이라든지 공유 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러려면 양이온, 음이온이 누군지 알고 어떤 아이인지를 알아야 이 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 그 전에 이제 비활성 기체와 옥텟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잡아놓고 갈게요. 일단 비활성 기체를 보십시다. 외우세요. 이거는 필수 영어 단어야. 수학으로 따지면 구구단이나 인수분해 곱셈 공식 같은 거야. 그걸로 답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알고 있어야 수학 공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비활성 기체, 활성, 반응, 변화, 안이해 같은 말로는 안정한 기체, 안정한 기체라는 말을 또 이어가 볼게. 외우지 말고 단어의 뜻의 연계성을 잡아주세요. 활성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안정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얘는 반응, 결합, 누군가랑 다른 애랑 결합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즉 혼자 있으려고 해. 혼자 자체가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랑 안 만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원자로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야. 누구랑 결합 안 해. 화학 결합을 안 한다는 뜻. 이유가 다 나왔다는. 그들의 대표적인 이그젠플이 누구냐면 수헬륨, 그 다음에 네온, 그 다음에 아르곤이다라는 아이. 나 이 주기율표를 저번 시간에 배웠으니까 한번 복습 차원으로, 주기로 따지면 얘는 1주기 원소고 2주기 원소고 3주기 원소고 나왔으니까 복습. 왜냐면 여기는 앞단원과 여기가 이렇게 연결돼서 계속 이어가는 거지, 우리가 책에서는 여기서 원소의 주기성, 화학 결합 이렇게 나눴을 뿐인 거지, 얘는 한 세트예요. 일부러 쪼개놓은 거지, 한 묶음이라는 거. 주기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 그치. 껍질이지. 껍질 수가 되죠. 그래서 얘는 껍질 수가 1개예요. 얘는 껍질 수가 2개예요. 얘가 껍질 수가 3개예요. 라고 한다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 나왔으니까 여기서 족을 따져보자. 족을 따졌을 때 얘는 모두 다 몇 족이야? 모두 18족
원소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해 조금 더 들어갈게. 배운 거를 살붙일 거예요. 원자과 전자수. 원자과 전자의 수는 얘가 몇 개야? 잠깐만 얘는 몇 개일까? 얘는 몇 개일까? 잠깐만 스탑. 또 누가 나오냐면 체외각 전자수라는 것이 나와요. 잘 봐. 설명할 테니까 얘는 2개고요. 얘는 8개고요. 얘도 8개예요. 그런데 원자과 전자수는 조심해. 비활성 기체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건드시면 안 돼요. 얘는 0이고요. 0이에요. 그림을 그릴게요. 요 전자 배치. 헬륨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나왔으니까 좀 더 할게. 양성자수. 지금은 이게 좀 낯설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깨닫게 될 거야. 얘네들을 뭐 하나라도 빠지면 문제가 안 풀리는구나. 그 전에 이거 꼭 외워라 그러면 외워야 돼. 외우라고 했으니까 외우는데 그 필요성을 못 느끼면 오래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풀어봐야 돼. 틀려봐야 돼. 그래야 요걸 해놔야 안정적이고 안 하면 틀리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건데 양성자의 개수는 얘가 2개, 10개, 18개. 그 말의 뜻은 얘의 전자의 개수도 미안해. 지금은 되게 양이 많아 보여. 어쩔 수 없어요. 많아 보이는데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는 애들, 알아친 애들, 알아야 할 게 분류가 되면 좀 양이 줄어들 것이야. 지금은 시작 단계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화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뚜루루루 하고 튀어나와. 그러니까 문제에서 거의 50% 이상은 여기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끄집어내고 출발해. 그러니까 문제가 틀리지도 않는데 문제가 되게 빨리 풀고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됐고, 자 그림을 그릴게요. 누구? 전자 배치. 근데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계속 할 거니까 나중에 알게 되게끔 할 테니까. 첫 번째 껍질이 1개 있는데 전자가 몇 개? 2개 이렇게. 그 다음에 네온 같은 경우는 껍질이 몇 개? 2개. 그럼 껍질 2개를 그리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반드시 2개까지만 들어가고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는 총 전자의 개수가 10개니까 두 번째 껍질은 8개를 그려주시면 합이 10개이고 껍질 2개가 됐고 여기서는 3주기니까 껍질이 3개가 되어지겠죠. 껍질이 3개.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의 전자가 2개, 두 번째 껍질의 전자가 8개, 그 다음에 또 8개.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랬을 때 아까 그림에다 박스 치라고 했는데 요 모양, 이러한 형태, 즉 첫 번째 껍질의 전자가 2개였을 때, 두 번째 껍질의 전자가 8개였을 때, 세 번째 껍질의 전자가 8개였을 때가 어떤 상태야? 안정한 상태예요. 이렇게 됐을 때가 안정한 상태. 맞다. 축구 이겼니? 졌니? 어저께? 무승부? 그럼 조 1위야? 조 2위야? 조 2위 되는 거지. 뭐 갑자기. 그럼 일본하고 우리가 16강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결승에서 만나는 거니? 자, 수업할게요. 너희들한테 내가 물어본 내가 바보지. 나도 모르는데. 자, 안정한 상태가 되어졌어요. 요게 안정한 상태야. 그러면 이게 지금 나 비활성 기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얘기한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가 끝나면 이제 비활성 기체 했으니까 비활성 기체가 아닌 기체들 써볼게. 네, 비활성 기체가 아닌 원소들 같은 말로는 1쪽부터 17쪽. 잠깐 요거를 조금 해주고 가야 되는구나. 요거 좀 요걸 좀 하고 갈게요. 이걸 먼저 하기 전에 여기서 원자과 전자랑 체외각 전자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서 원자과 전자랑 그 다음에 체외각 전자 일단 공통점은 바깥 껍질이야. 바깥 껍질이 기준이에요. 껍질에 있는 전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과 전자이던 체외각 전자이던 공통점입니다.
공통점인데 문제가 되는 건 그냥 있는데 여기서 그의 화학적 성질까지 화학적 성질도 표현도야 있는 전자 수이면서 도 표현한 걸 원자과 전자. 근데 이 체외각 전자는 그 전자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수만 표현한 거는 체외각 전자. 그래서 간단한 게 이런 거지. 체외각 전자의 성질도 표현해. 그 원자과 전자야. 개수만 따질게요. 체외각 전자예요. 그 개수의 성질도 표현하고 싶어. 그럼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거지. 어떤 말인지.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는 뭐가 돼? 성질의 유무지. 그 화학적 성질의 유무. 성질은 표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체외각 전자. 성질도 표현할 거예요. 원자과 전자. 근데 여기서 보자. 이 18쪽은 안정한 기체니까 화학적 성질이 있니 없니? 변하지 않아. 결합하지 않는데 혼자 있대.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수만 따지면 2개, 8개, 8개 가장 바깥 껍질이 2개, 8개, 8개가 있는 게 맞는데 얘네들은 화학적 성질이 없어서 빵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문제상에서 요 정도 나오면 요 체외각 전자나 원자과 전자를 갖고 선생님이 툭 던진다면 좀 굉장히 깊이 들어와서 실수하게끔 만들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얘를 따지진 않아. 근데 가끔 따질 때가 있어. 딱 한 군데. 여기서 1쪽부터 17쪽. 이 원소들은요. 기호로 줄일게. 그 원자과 전자나 체외각 전자나 같은 애예요. 예를 쓰던 똑같아. 왜? 성질이 있고 개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18쪽 원소는 원자과 전자와 체외각 전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문제상에서 이런 거지. 문제를 선생님이 막 문제가 됐던 선생님 표현할 때 1쪽부터 17쪽 갖고 얘기하고 있어. 하고 있을 때는 그때 있잖아. 체외각 전자가 말이야. 그때 원자과 전자가 말이야. 그러면 다 똑같은 말인 거야. 하지만 18쪽 원소를 얘기할 때는 원자과 전자수나 체외각 전자수를 구별해서 표현해야 돼요. 이해가 됐습니까? 나중에 문제 나오면 한번 가볍게 틀려주세요. 설명해 줄 테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그럼 이제 옥텟 규칙을 하고 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옥텟 규칙이면 1쪽부터 17쪽 원소가 있어요. 자, 키워드만 잡을게. 문장 안 쓰고. 얘는 누구와 같아지려고 해? 18쪽 원소. 같아지려고 해. 즉 1쪽부터 17쪽은 얘의 모습을 얘가 되던 상관없어. 하여튼 얘가 되면 되는 거야. 그때 이런 그림 이런 것들 기억하는 것보다 못지않게 그림으로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문제 풀 때 더 부드럽거든. 얘가 되고 싶어. 그때 방법론은 어떻게 하느냐? 전자를 잃어서 얘와 같아지든지 아니면 전자를 얻어서 얘와 같아지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자기가 전자를 몇 개 갖고 있는지는 한 개도 안 중요하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전자가 이런 형태가 돼. 이러한 전자 배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됐어. 잃어서 전자를 버려가지고 누가 됐냐면 버려서 얘와 같아졌어. 그런 애들을 뭐라고 해? 양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버려서 얘와 같아졌어. 양이온. 얘는 전자를 이번엔 전자를 얻어서 왜 한글도 안 떠서 얻어서 얘와 같아졌어. 그런 걸 우린 음이온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약간만 차이점. 얻어서 전자를 잃어서 얘가 됐어. 결과지. 잃어버렸어. 그럼 양이온이 맞아. 근데 얘는 잃어서
될 아이야. 전자를 버려서 얘가 될 원소야. 그럼 버린 거야? 아직은 안 버린 거야? 아직은 안 버린 거야.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애들을 우리는 금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버려서 얘가 됐어. 그러면 양이온. 그러니까 얘네를 정확히 구별하진 않지만 저기 또 과학 전문 학원에 다니는데 금속 양이온이 같다. 그럼 속으로 같지만 바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정확히는 잃어버릴 아이냐 잃어버린 아이냐의 차이지. 구별을 많이 안 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막 이런 얘기해. 그래서 야 금속과 가끔씩 선생님들이 약간 뭐 잘난 맛에 금속과 양이온이 같은 거야? 네, 아닌데 그때 조용히 뭐게 그런 얘기지. 버릴 아이냐 버린 아이냐. 그리고 머리 한번 던져주고 그럼 돼요. 그 문제 친구들한테 집단 딸을 당하지. 재수 없어요. 항상 얘기하는데 과학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뭐 당연히 싫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과학을 좋아하는 애들이 생겨. 과학이 너무 재밌다. 또라이 같은 애들 있거든. 근데 과학을 되게 좋아하잖아. 진짜 또라이가 돼요. 그러니까 과학을 너무 좋아하지 마. 그냥 시험만 잘 봐. 그 다음에 음이온은 얻어서 얘와 같아졌어? 그러면 음이온이고 얻으려고 하고 있어. 근데 여기 정확히 가자. 그 비금속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해야 돼. 얘는 뭐가 다르냐면 좀 용어가 달라. 어떤 거냐면 얘는 전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아이야. 잃어버리지 않아는 것을 보통 얻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얘는 비활성 기체도 비금속에 속해요. 그러니까 크게 주기율표상에서는 크게 금속이냐 금속이 아니냐만 따져. 잃어버리느니 잃어버리지 않니. 잃어버리지 않는 애 중에서는 비활성 기체처럼 반응하지 않거나 음이온이 돼서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애가 있거나.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정확히 따지면 금속, 비금속, 비활성 기체 이렇게 나눴어야지. 근데 그렇지 않고 금속, 비금속 버려? 안 버려? 안 버린 애들 중엔 두 종류가 있다는 거. 근데 보통 특별히 딥하게 안 들어가도 되고 비금속의 음이온이에요 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거. 그러면 그 페이지 밑에 양이온, 음이온이 요것 때문에 연결지어 내려온 거예요. 자, 여기서 보자. 이제 누구 할 거냐면 이온결합을 할 거야. 이온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전자를 다시 말하면 얘네들이 화학결합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얘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버렸어. 그럼 양이온 됐으니까 얘가 플러스 전하를 띠겠죠? 얘는 전자를 얻어서 제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전하가 되었지요. 그래서 요게 힘이 생겨서 이들이 결합을 해요. 이걸 이온 결합이라고 하네. 일단 먼저 여기다가 필기를 해주시고